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만보 걷기? 이걸 내 유일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저도 좀 그런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걷기가 과연 진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걷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운동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신체 활동과 운동인데요. 이게 사실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신체 활동은 뭐 청소나 가벼운 산책처럼 그냥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말해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키우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죠. 바로 이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걷기가 운동의 범주에 속하는지 알려면 그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운동 강도를 재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바로 MET, 우리말로는 대사당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1MET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활동이 5MET다. 그러면 앉아있을 때보다 5배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일종의 노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산책이라고 부르는 느린 걸음 있죠? 이게 2.0 METS로 명백한 저강도 활동에 속해요. 설거지랑 비슷한 수준이죠. 나 그래도 좀 빨리 걷는데? 하시는 분들, 그 빠른 걸음도 5.0 METS로 중강도 범주에 겨우 들어갑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는 고강도 영역은 6.0 METS 이상부터거든요. 조깅이나 서킷 트레이닝처럼요. 걷기로는 이 영역에 도달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심폐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진짜 운동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시간 효율성 면에서도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20분 운동했을 때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한 건데요. 그냥 걷기는 130칼로리를 태운 반면에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는 무려 181칼로리를 소모했어요. 같은 시간인데 효율이 거의 40%나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죠? 지금까지는 심장과 폐,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걷기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과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 숫자, 70%?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라고 불리는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전체 혈당의 약 70%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단순히 힘만 쓰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죠. 근데 문제는요, 걷기가 근육을 성장시킬 만큼 충분한 저항, 그러니까 부하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은요, 점진적 과부하 원칙에 따라서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만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걷기는 매일 똑같은 무게, 즉, 내 체중이라는 숙제만 주는 셈이죠. 그러니 근육이 더 강해질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4가지 핵심 동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경첩처럼 접는 힌지, 미는 동작인 푸시, 당기는 동작인 풀, 그리고 모두가 아는 스쿼트. 이 4가지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걸 넘어서요.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운동하라는 거야? 딱 정해달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가장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답은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 정말 중요하니까 꼭 주목해 주세요. WHO는 건강을 위해서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첫째는 심폐 건강을 위한 유산소 활동, 그리고 둘째는 근육과 뼈를 위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하라는 거죠. 이 이중 요구 사항이 핵심입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운동은 이 2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나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활동 목표를 채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WHO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은 완전히 놓치고 마는 거죠. 즉, 걷기만 하는 건 미안하지만 반쪽짜리 운동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걷기를 진짜 완벽한 운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운동 순서만 살짝 바꿔도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해서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팍팍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오라? 탄수화물이 없네? 지방이라도 태워야겠다 하면서 지방을 주 연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체지방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여러분의 걷기 루틴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맨날 평지만 걷지 마시고 일부러 언덕이나 계단을 코스에 넣어보세요. 강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걷다가 중간중간 1분씩만 가볍게 뛰어보는 인터벌을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주일에 딱 2번만이라도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근력 운동을 하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걷는 속도 자체도 옆 사람이랑 수다 떨기 약간 힘들 정도로 빠르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결국 핵심은 다양성과 강도입니다. 평범한 걷기에 이런 작은 변화들만 더해도 운동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걷기는 건강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아주 훌륭한 기초공사예요. 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집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건강이라는 집은 그 기초 위에 근력과 강도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걷기는 분명히 훌륭한 시작점이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방법들로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아니 2단계 더 발전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걷기를 진짜 운동으로 만들 준비 다 되셨나요?